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위한 쌀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도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년 특별기획 순서로 쪽방촌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이모성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희생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개막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가 마련한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영하 20도를 웃도는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는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이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무료 급식소에 쌀을 지원해 온정을 나눴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술장로회 백석총회와 서울영안교회가 강추위 속 노숙인들의 따뜻한 한 끼를 보태 쌀 1000포대를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19일 백석총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데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진범 부총회장은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이루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 중 나눔 운동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정을 맞아서 좀 따뜻한 온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곧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아니겠나 생각도 해주고 우리 백석총회가 늘 이웃을 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전달식엔 서울역 인근 노숙인 무료급식 사역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이 박종환 이사장과 김혜연 원장이 참석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요. 저희 나눔이가 쌀을 이렇게 백석총회에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서울역의 광장에 특히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 나눔이가 따뜻한 밥을 해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백석총회는 특별히 이번 전달식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홀사모와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도 쌀을 전달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백석총회에 이어 명절마다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인데요. 가족과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모두가 즐거운 이때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 노인들과 소외계층 이웃들을 만나 따뜻한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현장에 권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부평역 앞 북부광장. 이른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홀로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인근 쪽방촌 노인들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한 끼 식사를 위해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9시부터 주차했습니다. 이것도 부지런해야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건강도 되고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 와서 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 겸사보는 것 같아요. 약속된 시간 광장 앞에 밥차가 도착하자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국. 추운 날씨로 야외 배식이 어렵게 되자 집에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250인분의 떡과 국물을 각각 포장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한 건 16년간 전국 11개 지역에서 이동밥차와 푸드뱅크 등을 운영하며 소외 이웃을 섬겨온 사랑의 쌀 나눔운동 본부입니다. 매년 설날을 맞이하는 이맘때면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애인과 독거노인 또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도 매년 손길을 보태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벌써 봉사를 한 지도 저희는 8년, 9년 됐나요? 늘 그냥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모든 걸 다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오직 민간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쌀 나눔 본부의 밥차 사업. 실내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와 달리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운 날씨처럼 얼어붙은 경기에 갈수록 후원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 가난한 이웃들의 쌀 아저씨이자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이선구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이웃들의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며 특별히 교계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고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최고의 완성인 율법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 기독교계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마저 홀로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단체들은 작은 손길이라도 함께 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의 신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구티비는 2023년 비전인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에 맞춰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며 쪽방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임호성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헌한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복도 끝에 사는 쪽방 주민이 임호성 목사가 들어오자 반가운 듯 일어나 그제서야 불을 켭니다. 임 목사가 꼭 껴안고 기도하니 틈날 때마다 성경 필사를 해왔다며 기쁜 마음에 노트를 꺼내 자랑합니다. 민족사랑교회 임호성 목사는 1200세대가 넘는 쪽방들이 마을을 이룬 이곳 서울 동자동에서 6년째 함께 쪽방에 머물며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부터 노숙인을 섬기게 됐다는 임 목사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대림동 교회 때부터 자고 나면 교회 앞에가 한두 명 앉았고 자고 나면 또 한 명 오고 그러니까 그 씻어서 같이 살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예배를 참석하거나 또 우리 신방에 연결돼서 새로워질 때 그때가 제일 감사하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건물에서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지만 코로나19 시기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듯 나와 골목길 바로 아래 지하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임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보리밥과 귀리밥을 지어 함께 식사하고 토요일에는 서울역 텐트촌에서 협력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평일에는 노숙인 분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생필품과 도시락을 나누기 위해 서울역 일대를 신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임 목사는 노숙인 사역에 대해 이분들이 훌륭한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잠시 겪게 된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잠깐 만나면 저 사람들은 잘못돼가지고 그냥 저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 그분들 영혼도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안아야 돼. 그러면 그 냄새가 내 냄새인 줄을 나는 알게 되고 그분은 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알게 되고 임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교회들이 노숙인 사역에 진심을 다해준다면 이 사역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 있거나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혼자 있다 보면 다시 술을 마시는 등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동시설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시설이 있어야 시킬 수도 있고 재울 수도 있고 먹일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걸 공동 케어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동 케어가 되면요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마음이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임 목사는 노숙인 사역에 대해 모든 목사님과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께서 어려운 상황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준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아름다운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면서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노숙인 사역에 뛰어들자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성경은 최초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됐던 기독교의 복음서입니다. 현재는 이름 모를 이들로부터 여러 단계의 번역을 거치며 한국어로 손쉽게 읽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성경의 전달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 개막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17년 영국. 당시 교회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적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독버섯이라는 뜻의 롤라드라고 불렸던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으며 탄압당했지만 결국 이들의 희생으로 현재 전 세계 성도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은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 광야 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재개막을 거듭해온 뮤지컬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지난 19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은 뮤지컬을 통해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된 복음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말 감동이었고요. 정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는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반성하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북 뮤지컬은 각지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해온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 서로 의지하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극중 존버티 역을 맡았던 배우 서한승 씨는 뮤지컬을 준비하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다시 일으키고 또 각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또 연습을 했었습니다. 뮤지컬을 총괄한 용광민 연출가 역시 최근의 한국교회 침체 속 이번 공연으로 복음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치 좀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있다면 더북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뮤지컬 더북은 지난 2013년 첫 개막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올해 초연 10주년을 맞아 광야아트센터에서 다시 한번 개막했습니다. 현재까지 650여 회의 무대를 마쳤고 16만 명이 무대를 관람했습니다.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은 오는 6월 17일까지 광야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계장로회 통합총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총회가 마련한 여러 사업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총회는 먼저 2023년 전도부흥 운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어려웠던 팬데믹 3년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예배 회복과 전도 부흥에 큰 동력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장통합총회는 임원의 자문기구인 12구 이태원 참사 회복 지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 또 참사 진상규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재 개발, 탄소중립 기금 적립 캠페인 등 구체적인 캠페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기독교 지도자 조찬 기도회가 23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주 강사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해온 미주 한인들의 역사를 기념하고 계승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의 돈독한 관계는 필수 불가결하며 지난 한 세기 이상을 함께해온 양국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은 무엇보다 의미 있다며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일에 맞게된 2023년 설날에 대비해 교회와 교단들이 명절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설 가정예배 순서지를 준비해 성도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가족마다 인도자, 기도자를 정하고 적혀있는 설교 내용도 가족이 다 같이 읽으며 공유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 교회에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챙기지 못했다면 각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주보를 참고하거나 국제신학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다고 전했습니다. 대외 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즉각 화재 진압에 나서 5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 17분쯤 450에서 5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60여 채가 불에 탔고 이재민 6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사지구 인근에서 발생해 오지구로 번졌고 2,700제곱미터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지 시간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 발언과 관련한 이란 측 반발에 대해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아랍에미리트가 증명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라고 윤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취리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지구관측 위성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레이더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우주물체 감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20일 확인됐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우주물체 감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과학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레이더 장비를 포함한 국내 우주 물체 감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국제사회가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에 중국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방역당국은 자국 내 감염이 정점을 이미 통과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예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사 사장은 19일 국무원 연합방역기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발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달 23일 최고치를 찍었고 17일에는 최고치 대비 94%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현지 시간 19일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며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확실히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분간 제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하와이 섬 인근에서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하는 러시아 선박이 목격됐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현지 시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선박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외국군 선박들이 해안경비대 14번 작전 지역에서 배회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안경비대는 국방부와 협력해서 외국 선박의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해양규범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0년 마크 램지와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비하 논문을 출간한 학술지 법경제학 국제리뷰가 학계의 논문 철회 요구를 최종 거부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램지어 교수가 각종 실효를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역사학계에서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측은 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우려 표명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려 표명은 출판사가 특정 신문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독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설 연휴에는 강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설 당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잠시나마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잠시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들뜬 마음으로 고향과 여행지를 찾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보게 되는 민족 대이동인데요. 모처럼 전국 곳곳이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